모델같이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할까요? 아닙니다. 아름다움만을 위해 살을 뺀다는 것은 편견. 힘든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람들에겐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로 거울을 보기가 싫었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있고 지방간도 있고 순환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하지정맥류 같이 고혈압이 있는 관계로 이제 저도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우리가 불어나는 체중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이유. 비만은 우리 몸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선 내 몸의 체질을 알고 하는 다이어트가 건강한 체중 감량이라고 말하는데요. 건강한 다이어트로 가는 길, 강명상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6개월) 전 최용락 씨는 다이어트를 위해 처음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금 보기엔 전혀 비만으로 보여지지 않는데요. 결혼 후 살이 찌기 시작한 용락 씨는 한때 몸무게가 100kg이 넘었다고 합니다. 비만은 젊은 아빠의 건강까지 위협하기 시작했는데요. 체격이 많이 커지고 이제 체중도 많이 증가하고 하게 돼서 이유 없이 그냥 간절히 아픈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 집안 병력 중에 이제 고혈압이 있는 관계로 이제 저도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저희 이제 첫째 딸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하나씩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디 가서 왜 바깥에 나갔을 때 아빠가 부끄러워할까봐, 그리고 아빠한테 우리 아빠는 어때요라고 했을 때 좀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건강하고 멋진 아빠가 되기 위해 살을 빼기로 결심했다는 용락 씨. 오늘은 6개월간의 노력을 통해 내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측정하는 시간인데요. 처음엔 검사를 하는 순간이 두려웠다면 지금은 내 몸의 상태가 얼마나 좋아졌을까 설렙니다. 6개월 동안 몸무게가 20kg이나 빠졌습니다. 일주일에 음주도 5회 이상 하시고 주량도 소주 2병 이상 정도 좀 많이 드시는 편이어서 복부 비만뿐만 아니라 젊은 나이인데 불구하고 고혈압까지 꾸준하게 치료도 받으시고 적절하게 운동도 하시고 식생활도 개선도 좀 잘 하시면서 지금 혈압도 거의 정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내려가셨고요. 무엇보다 복부 비만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였는데 복부 허리 둘레도 지금 한 15cm 정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체중도 많이 감량하셨지만은 내장 지방도 더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BMI 지수 전반적인 체지방률 다 좋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요즘에는 음주는 어떻게? 음주는 가능하면 안 하고 있고요. 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네. 소주나 위주로, 네, 와인이나 이런 거 위주로.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네. 용락 씨는 잦은 음주로 인해 간 기능이 떨어져 살이 찌는 대표적인 케이스였는데요. 간 기능 저하형 비만은 30, 40대 직장인 남성들에게 특히 많습니다. 이제 간의 기능 자체가 많이 조금 저하된 상태여서 복부 비만이 많이 생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거 이제 간 기능 회복하기 위해서 간 경혈을 조금 더 자극을 해서 이제 경락 소통을 통해서 기혈 순환을 좀 더 촉진시키는 쪽이 네.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간이 제기능을 하지 못해 생긴 뱃살은 간 기능이 회복되면 저절로 빠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용락 씨는 비만 치료와 동시에 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간의 기능은 지방 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담관을 통해서 지방을 이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간의 기능이 저하되면
과도한 지방이 간이라든지 다른 몸 구석구석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복부에 더 집중적으로 많이 쌓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복부 비만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 좀 더 침보다는 이 전기침이 훨씬 더 강한 자극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지방의 대사를 더 촉진시켜 주게 됩니다. 전기침은 내장 지방을 분해해주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심한 환자에게 특히 효과가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용락 씨는 체중 감량 후 눈에 띄게 피로감도 줄어들었고 먹으면 바로 살로 가던 체질도 변했습니다. 살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리하게 굶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냥 무작정 굶고 다이어트를 했으면 아마 다시 요요 현상이 와가지고 실패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 같은데 술을 제가 많이 좋아하는데 이제 술 맥주보다는 되도록이면 소주 위주로 먹고 있을 거요. 그리고 술 먹는 횟수 자체도 많이 줄이고 그리고 양념된 고기보다는 이제 양념 안 된 고기 위주로 그리고 밀가루 음식은 최대한 안 먹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다이어트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술 먹는 습관만 바꾸셔도 굉장히 비만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술을 먹기 전에 견과류라든지 달걀이라든지 방울토마토 같은 음식을 드시거나 혹은 뭐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고 가시는 게 우리가 폭음이라든지 폭식을 예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당분을 섭취하게 되면 비만 호르몬인 인슐린이 나와서 지방이 더 잘 쌓이게 만들고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대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을 섭취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한방에서는 음식을 통해 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간 기능에 좋은 음식으로는 간을 보호하고 눈을 밝게 하는 복분자, 간의 기능을 채워주는 부추, 자두, 간에 쌓인 열을 내려주는 결명자 등이 있습니다. 요즘 최용락 씨는 매일 등산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니 아침 등산도 전혀 힘들지 않은 일상이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적응이 되는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루에 1시간 반이나 2시간 동안은 계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시간만 평지를 1시간만 걸어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오르막길 정도는 1시간씩 걸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30대의 건강을 회복한 것 같다는데요. 살아가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다시 찾은 건강을 잘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또 한 번 해봅니다. 되게 기분 상쾌하고 좋습니다. 땀 흘리고 나서 씻고 출근하면은 되게 좀 뿌듯하기도 하고요. 자기 스스로한테도 만족감도 있고요. 우리 애기들한테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 수 있게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건강하고 젊은 아빠가 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이 오랜만이다, 그쵸? 예약해드릴까요? 네. 주민등록번호랑 박지민 씨도 그랬습니다. 승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지민 씨가 이번에 한의원을 찾은 것은 건강하게 살을 빼고 싶어서입니다. 지민 씨는 다양한 다이어트의 성공과 실패, 요요 현상 등을 경험하면서 잘못된 체중 감량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양약이나 보조제나 이것저것 다이어트를 정말 많이 해봤는데 이게 좀 부작용이 좀 심하더라고요. 식욕제도 좀 잘 안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요요 현상이나 좀 다리 순환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하지정맥류 같이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의 기본은 순환이라고 하는데 그 순환을 바로 잡으려고 제가 한의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순환이 좀 안 되다가 되는. 지민 씨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하지정맥류인데요. 다리가 부어 보기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쉽게 무리가 와 생활이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다리가 좀
많이 걸어 다닐 때 아프고 좀 저리고 좀 자고 일어나도 개운한 게 없었어요. 다리가 좀 계속 네. 아프기도 하고 좀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네. 지민 씨는 위장 기능과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겨 하지 정맥류까지 생긴 경우였는데요. 한의학에선 이 같은 경우를 위장 기능 저하형 비만이라 부릅니다. 위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비만도 치료되는 경우였죠. 지민 씨 같은 경우는 체중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음식을 적게 먹는 치료보다는 지금 위장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위장 기능을 좋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제나 쑥뜸, 신부 온열 치료 같은 것들을 병행하게 될 겁니다. 위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환자에게는 복부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쑥뜸 치료가 특히 효과적입니다. 드릴게요. 따뜻하고 괜찮으세요? 네. 네, 따뜻하죠? 네, 조금 뜨거울 수도 있어요. 잠이 옵니까? 잠도 좀 올 것 같죠? 네. 뜸에 따뜻하고 좋은 기운이 몸속으로 전달돼 몸의 순환을 돕습니다. 온열 치료도 위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에 열을 가하게 되면 지방 세포의 막이 약해지면서 분해되기 쉬운 환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 온열 치료를 통해서 복부에 포화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고 진피층의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탄력감을 더 좋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꾸준한 치료 결과 지민 씨는 2개월 만에 8kg 체중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비만 치료 후 소화가 아주 잘 된다는 점입니다. 위장 기능이 저하가 되면 장내 환경에 유해균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서 훨씬 더 살이 찌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위장 기능을 보강을 해서 유익균들이 더 많은 장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보감에서 보면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는 이제 아욱된장국, 배추, 검은콩이 있는데 특히 검은콩은 그 즙을 달여서 마시면 장에 있는 물기를 제거하고 장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치료를 받고 한 달 후 다시 지민 씨를 찾았는데요. 자, 팔꿈치가 내 뒤꿈치 쪽에 그대로 닿을 수 있게 쭉 넘어갑니다. 자, 호흡은 가볍게 힘이 들어갈 때 후 쉬면서. 그렇죠. 엉덩이 좌골을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운동을 하며 체중 관리를 잘하고 있는 지민 씨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대로 올려봅니다. 자, 혈액순환과 위장 기능을 강화하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은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결입니다. 품 말고 긴장하시고 평소에 이제 코어 훈련을 많이 좀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이제 멋진 몸매를 좀 가질 수가 있으시고 운동만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항상 운동도 하면은 영양 그리고 휴식이 이렇게 꼭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항상 다 되고 꾸준하게 운동한다면 뭐 1년 안으로는 더 멋진 몸매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더 이쁘게 이렇게 더 성장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는 건강한 미인이 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지민 씨는 몸의 라인도 좋아져 미인 대회에도 출전했습니다. 흑두를 갈아 두유에 타서 마시고 있는데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흑두는 위장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알고 다이어트를 하니 훨씬 건강해진 느낌이네요. 기초 지식 없이 다이어트를 했을 때보다 몸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우선은. 그 전에는 제가 좀 제 몸을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살만 빨리 빼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무리한 다이어트를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요요도 오지 않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것도 같이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환자의 체질에 따라 건강하게 살을 빼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명상 원장도 다이어트에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82kg까지 나갔던 그는 71kg까지 살을 뺐습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제가 스스로 좀 치료도 하고 식생활도 개선을 했더니 체중도 많이 빠지고 심지어 뱃살이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진짜 건강하지 않아서 내가 살이 찐 거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시는 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제 경험을 한번 많이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체중 감량에 성공하기 위해선 다이어트 중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먹어도 되는 음식을 철저히 구별하는 거랍니다. 네, 저는 빵, 떡 아주 둘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빵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탄수화물이지만 밀가루에는 글루텐이라는 불용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단백질은 소화가 잘 안 되고 끈적거리기 때문에 소장에 달라붙어서 우리 몸의 대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네, 둘 다 안 먹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만약에 드셔야 한다면 소주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밀가루에만 글루텐이 많이 들어있는 줄 아시는데 보리에도 글루텐이 들어있습니다. 맥주는 글루텐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사를 방해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글루텐에 많이 민감하시다면 보리밥이나 보리차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둘 다 아주 건강한 음식이죠. 하지만 저는 두유를 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유는 동양인들의 75% 정도가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당불내증을 가진 사람들이 우유를 많이 마시게 되면 대사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두유를 드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과자라든지 초콜릿 같은 음식을 간식으로 드신다면 안 드시는 게 맞죠. 하지만 적절한 간식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아침은 대충 먹고 점심 조금 먹다가 나중에 저녁이 늘어나는 저녁 폭식형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저녁에 대사가 더 느려지기 때문에 저녁에 폭식함으로써 살이 찌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심과 저녁 사이에 적절한 간식, 예를 들자면은 견과류라든지 달걀, 방울토마토 같은 것을 드시면은 저녁에 폭식하는 것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 중에서는 잘 먹지 않아도 찌는 나이살 때문에 고민인 경우가 많은데요. 옷가게를 하는 김필애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60 가까이 돼 가니까 살이 쪄서 살이 잘 안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있고 지방간도 있고 몸이 너무 좀 무거워지고 가게 손님이 왔는데 너무 날씬한 몸매를 보여줘서 저도 저렇게 살을 빼서 정말 좀 예쁜 옷도 입고 좀 자신감 있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살을 좀 빼게 된 겁니다. 아내가 체중 감량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으니 무엇보다 기쁜 건 남편입니다.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었어요. 살쪘다는 그 자체에서 제가 그때 36 바지를 입었는데 집사람이 내 청바지를 입을 정도로 그렇게 살이 많이 불었거든요. 좀 안타까웠죠. 아무래도 본인이 힘들어하니까 저도 많이 힘들었죠. 안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김필애 씨의 경우 중년 여성에게 특히 많은 대사기능 저하형 비만이었는데요. 이 경우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답니다. 제가 진료를 해보면 50, 60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음식도 좀 적게 드시고 많이 가려 드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도 운동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살은 너무 잘 찌죠. 비만은 결국은 대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만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을 잘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사 기능 저하형 비만은 해독을 통해 대사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데요. 특수 약실을 지방층에 직접 주입하는 매선요법은 대사 기능 회복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부분적으로 지방이 많이 쌓인 부위에 이렇게 외선을 통해서 지방을 좀 분해할 수 있게, 실 자체에 조금 더 녹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체내에 남아가서 오랫동안 이제 지방을 연소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김필애 씨는 2개월 만에 10kg 이상을 감량했는데요. 몸무게가 빠진 것도 좋지만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활력을 찾은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사실 몸무게도 많이 빠지시기는 하셨지만은 지금 대사 기능 자체가 주의 단계였는데 지금은 거의 정상적으로 많이 내려온 상태고요. 또 치료도 열심히 받으시고 식이요법도 대사량이 좀 좋아질 수 있게끔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앞으로도 그런 식이요법을 아주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사 기능 저하형 비만은 기초 대사량을 늘려주는 식단으로 식이 조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쌓여가는 나이살과 함께 켜지는 건강의 적신호. 빨리 알아채고 관리한다면 훨씬 더 건강한 중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몸이 너무 가벼워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없어지고, 첫째는 건강이 너무 많이 좋아지고, 억수로 예전에 막 밀가루 음식 이런 거 전혀 안 먹고 생활 습관이 너무 많이 바뀌어졌어요. 이제 앉아도 뱃살이 조금 더 안 접히도록 좀 날씬한 몸매를 가꾸어서 예쁜 옷도 입고 싶고 오치수로 가꾸고 싶습니다. 체중 감량에 성공하기 위해선 그 사람의 생활 습관과 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출산 후 급격히 불어난 살로 거울을 거의 본 적이 없다는 조인혜 씨. 불어난 살은 활발했던 성격까지 바꿔놓았는데요. 다이어트를 수십 번 결심했지만 24시간 아이를 키우며 살을 빼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몸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무릎도 안 좋아지고 허리도 안 좋아지고, 스스로 원래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사람도 만나기 싫고 거울을 보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한 1년 정도는 거울을 안 본 것 같아요. 필요에 의해서 보지 않는 이상은 뭐 쇼핑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여자로서의 저를 찾고 싶어서 오게 된 것 같아요. 여자로서의 나를 다시 찾은 것은 물론이고요. 출산 후 급격히 나빠졌던 건강도 회복됐습니다. 다리도 많이 돌아왔어요. 네, 일단 다리. 가벼워져서. 네. 그 무릎 통증은 거의 없어졌고요. 허리는 아직 약간 털이 조금 아직 그러시고. 더 빼야 돼요. 체중이 줄면서 네. 내장 지방이 줄면서 훨씬 더 좀 체중이 좀 증가하는 폭도 조금 더 훨씬 좀 줄어들 거예요. 예전처럼 쉽게 체중이 이렇게 증가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일찍 관리하시는 거. 이내 씨는 3개월 동안 76kg에서 66kg으로 10kg을 감량했습니다.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비만 치료 후 허리와 다리의 통증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서 활력이 넘치니 아이에게도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됐답니다. 거울을 다시 보게 되고 저를 또 사랑하게 되고, 몸적으로는 이제 불편한 뭐 허리라던가 무릎이라던가 뭐 코골이, 뭐 손발저림 이런 거 정말 너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몸적으로나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자기에게 안 맞는 그런 다이어트로 인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지거나 요요가 생기거나 그런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본인이 건강해지시려고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해지시면 살은 저절로 빠집니다.
제발 굶으면서 살을 빼지 마십시오. 몸이 좋아지고 대사가 좋아지면 살은 저절로 빠지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비만은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 꼭 치료가 되어야 하는 질병입니다.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신호 비만. 혹 내 몸에도 적신호가 켜지진 않았는지 우리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혁명과 개혁의 상징인 나폴레옹.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고 외쳤던 그도 끝내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1815년 그의 마지막 전투였던 워털루 전투의 패배 요인이라 전해지는 치질입니다. 말에 올라탈 수 없을 만큼 10년간 그를 끈질기게 괴롭혔다는 치질은 2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 50세 이상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앓고 있는 국민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볼 때마다 피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해가지고 부위가 또 부위다 보니까 이 남들한테 어떻게 막 아프다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친구들 보기에 창피하고 이래서 외출도 되도록이면 안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섭취하는 입만큼이나 중요한 우리 몸의 마지막 출구인 항문. 그래서 항문에 생기는 질환은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에겐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불쾌하고 부끄럽다는 인식 속에 문제가 생겨도 방치하기 일쑤인데요. 숨길수록 깊어지는 병. 지금부터 항문 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 진단부터 치료까지 항문 질환에서 벗어나는 방법. 대장 항문외과 전문의 김민성 원장에게 그 명쾌한 해답을 들어봅니다. 10개월 전부터 배변 시 출혈이 잦았다는 김병철 씨. 가벼운 치질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제대로 앉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10개월 정도 됐는데 이 아픈 건 어떻게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그렇다고 이 또 아픈 부위가 또 부위다 보니까 이 남들한테 어떻게 막 아프다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본인만의 큰 고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막 큰맘 먹고 조금 생겨도 생기지만은 일단 이 병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래서 이제 오늘 막 부득하게 막 억지로 오게 된 겁니다. 먹고 사는 일에 바빠 차일피일 미뤄온 병원 치료. 검사에 앞서 치질 증상이 생긴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상담부터 진행됩니다. 증상이 어때요? 가끔 한 번씩 있었습니까? 아니 제가 뭐 하는 일이 좀 있다 보니까 식당 하는데 예. 아 식당을 하세요? 예, 식당 하는데 거의 뭐 좀 서가 있고 막 사람들하고 술을 거의 많이 마시고 아 술을 많이 마시네요. 항문 쪽이 예. 좀 붓고 예. 피도 좀 나고요. 피도 나고. 예, 지금 자세가 안 좋은데 지금 뭐 좀 많이 아픕니까? 예, 좀 앉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요식업을 하고 있어 늘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고 잦은 음주에 시달린다는 김병철 씨. 그로 인한 내치액이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가 실시됩니다. 치액 검사는 손가락으로 직접 항문을 검사하거나 항문경이라는 진찰기구를 집어넣어 항문 안을 눈으로 확인하며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검사 결과 김병철 씨는 내치액 3도 이상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변을 볼 때 이게 좀 튀어나오면서 아프고 통증도 오고 지금 치질 3도에서 4도 가고 있는 중간 정도, 그러니까 많이 심한 상태. 수술은 3도 이상 되면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다 잘라내는 네, 절제를 합니다. 치질의 70~80%는 약물과 식이요법으로 치료되지만 내치액 3도 이상인 병철 씨의 경우엔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자, 항문에는 3대 항문 질환이 있죠. 치핵, 치루, 치열인데요. 한 70%를 차지하는 게 치핵입니다. 치핵은 항문 안에 쿠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배변을 볼 때 완충작용을 하는 것인데요. 자주 이게 오랫동안 자극을 받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늘어나는 게 치핵이고요. 항문이 따끔하든지 찢어지는 느낌이 들든지 피가 조금 맺히는 경우 이걸 치열이라 하고요. 항문 안에도 항문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눈물샘이 있고 입에는 침샘이라는 게 있죠. 항문샘에서 분비물이 나와서 우리가 배변을 볼 때 부드럽게 하는 기능을 하는 곳인데요. 이 항문샘에 염증이 생기면서 항문 내에 분비물이 노는 것을 치루라고 합니다. 수술까지 하게 될지는 몰랐던 김병철 씨. 안녕하세요. 네, 수술하시게 되셨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그좀 혼자 많이 고통스럽게 있다가 옷감 말까 했는데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수술하는 게 좋다 그러시니 근데 뭐 결심해서 수술만 받는 쪽으로 하고 빠져나는 게 낫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치질 치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자가 판단이나 부끄러움에 병을 키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엔 더욱 그런데요. 제가 변비가 좀 심해가지고 병 볼 때마다 피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해가지고 걱정돼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젊다 보니까 많이 고민하다가 오게 되었어요. 진료 과정에서 자신의 환부를 드러내야 하는 여성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같은 여성으로서 충분히 이해한다는 박진희 원장. 그러면 평소 변 습관은 어떠세요? 매일 변을 보세요? 아니요, 한 3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그러면 3일에 한 번이면 변이 조금 딱딱할 때도 있으시겠네요? 그럴 때 좀 나올 때 아프고 피나고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몇 달인 것 같아서 오래된 오래되셨고 보는 거라서 이 역시 조금 항문경 검사를 진행한 결과 배변 시 무리하게 힘을 준 탓에 항문 입구부터 항문 안쪽 항문관까지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치질은 성별을 불문하고 발생하지만 20, 30대의 경우에는 여성 치질 환자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는데요. 20, 30대 여성분들이 치질 환자로 많이 병원에 내원하시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다이어트가 있겠습니다. 식사량만 일방적으로 줄이다 보면 변의 양이 적어지고 변이 딱딱해져 이는 치질 발생률을 높이고 두 번째로 임신과 출산은 복압을 증가시켜 항문으로 가는 혈류 흐름을 방해해서 치질 발생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여성분들은 옷 맵시를 위해서 타이트한 옷을 즐겨 입으시는데 이 또한 항문으로 가는 혈류 흐름을 방해해서 치질 발생률을 높입니다. 지혜 씨의 경우엔 잘못된 배변 습관부터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항문 바이오 피드백 치료는 자발적인 제어가 불가능한 배변에 관여하는 골반 근육과 항문 괄약근을 환자가 임의대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항문 근육의 생체 신호를 모니터를 통해 시각과 청각을 사용하여 반복적인 훈련으로 괄약근 수축, 이완에 대한 조절 능력을 터득하게 함으로써 배변 장애나 변실금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바이오 피드백은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치료법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약 10주간 치료를 받으면 70% 정도 변비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질로 고통받는 사람들 중엔 조금 특별한 이유로 수술을 망설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항문 주위에 좀 이상한 분비물도 나오는 것 같고 좀 그래가지고 좀 꺼렸는데 주위에 많은 지인들이 빨리 병원에 가봐라, 이게 빨리 수술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 뭐 저 혈전 용해제도 먹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당뇨도 있고 그래서 좀 겁이 좀 많이 났는데 상담차 그래 오게 됐습니다. 남기정님 병명은 시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루. 원장님 수술해야 됩니까? 시루는 수술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평소 지병으로 혈전 용해제와 아스피린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다는 남기정 씨. 두 약물은 혈관에 혈전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지만 지혈을 어렵게 하는 특성이 있어 출혈이 발생하는 수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남기정 씨는 자칫 출혈이 악화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치료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병입니다. 남기정 씨는 아까 걱정이 심장병 때문에 지금까지 약을 계속 드시고 있고 혈전 용해제도 드시고 있었고
아스피린을 드시고 있으니 수술에 걱정이 많으신데 논문이나 여러 가지 우리 학회 보고 발표에 의하면은 혈전 용의제는 한 2, 3일 정도만 끊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혈전 용의제는 한 이틀 그리고 수술 후에는 다음날 복용을 하게 됩니다. 환자들이 또 안 드시면 불안해하니까 다음날부터 드시게 합니다. 치료 후 수술을 하기로 한 남기정 씨. 예, 제가 참 수술을 참 겁을 많이 내었었는데 이 수술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가지고 괜한 걱정을 한 것 같고 원래 걱정했던 부분들이 제가 혈전 용해제를 먹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뭐 원장님 말씀이 전혀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뭐 오히려 뭐 늦게나마 지금 잘 처리해 주신다니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뇌치액 3도 이상으로 수술이 결정됐던 김병철 씨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치액이 항상 항문 밖으로 탈출되어 있는 병철 씨의 경우 그대로 두면 극심한 통증은 물론 괴사의 위험까지 있어 수술이 불가피했습니다. 수술 전 정확한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전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다행히 수술하기에 좋은 컨디션입니다. 빨리 좀 치료 수술이 빨리 끝났으면 싶습니다. 그냥 심정 뭐 어떻게 뭐 좀 잡한데 수술 전에 고통이 좀 심했으니까 그 고통 빨리 없어지게 그냥 수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드디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통과 작별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고통의 시간에 비하면 수술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요추 마취 후 약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김민경 씨, 예. 뭐 얼굴이 좀 긴장되는 것 같은데 좀 긴장 풉시다. 수술은 편안할 거예요. 금방 하고. 그 좀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음악을 좀 들으면서 수술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음악을 예, 자 하고 예. 의료진의 작은 배려 속에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항문을 비집고 나온 살점들. 치액 상태와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수술법을 선택합니다. 항문 질환의 수술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많은데요. 치질이 1도에서 4도까지 있는데 아주 심한 경우에 사용하는 PPH라는 원형 자동 문학기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이 수술법의 장점은 출혈이 작고 수술 시간이 짧으며 입원 기간이 짧아서 빨리 사회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뭐 크게 불편하신 건 없으시죠? 예. 그저 아랫배 조금 당길 수 있습니다. 늘어진 항문 조직을 원형관을 이용해 끌어올려 자르고 봉합하는 수술이 진행됩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무엇보다 일상으로 빠른 복귀를 원하는 병철 씨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로 판단됐습니다. 드디어 그를 괴롭혔던 치액 덩어리가 항문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3도 정도의 치액인데 탈출도 있었고 출혈도 있었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제 술 드시면은 좀 부풀어 오르고 했었는데 환자도 전혀 불편한 게 없고 수술도 잘 됐고 아마 경과가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환자분이 수술 마쳤는데 이틀 뒤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다시 만난 병철 씨. 수술 전과는 달리 한결 편안한 모습입니다. 수술 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통증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괜찮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됐다고 하니까 잘 된 것 같아요. 김병철 씨는 자주 음주를 해서 치질이 생긴 케이스로 3도 이상의 치질이 되어 치질을 완전히 절제하는 PPH 수술법을 하고 지금 입원을 하고 있는데 한 3일 정도면은 퇴원이 충분히 가능한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퇴원을 하고 난 뒤에 일상생활도 무난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에 들어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했는지 모른다는 한 중년 여성. 다른 항문 질환과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정신적인 수치심이 크다는 변실금 환자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침이나 웃음 같은 작은 자극에도 대변이 새는 변실금은 65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 정도가 그 증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괜히 보고 싶은 느낌이 들면서 많이도 안 넣으면 조금씩 탱크에 찌리는 기분도 있고. 보통 빈도가 얼마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아니면 매번 그러신 것 같아요? 매번 뭐 자주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변실금의 가장 큰 원인은 항문 괄약근이 손상되거나 괄약근을 조절하는 신경의 문제입니다. 대장 내시경으로 변실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항문관의 주요한 기능인 배변을 억제하는 그 기능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한 달에 두세 차례 이상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서 계속 벌어질 때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변실금 치료를 위해서는 우선 항문 괄약근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항문 압을 재어 괄약근의 기능을 평가하는 항문 내압 검사를 해야 합니다. 변실금이 있는 경우 모니터에 모자란 압력 수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여성의 경우 노화로 인해 괄약근이 많이 손상됐습니다. 한 번 손상된 괄약근은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는데요. 결국 괄약근을 복원하고 교정하는 수술이 진행됩니다. 괄약근은 손상이 오더라도 복원 수술 후 정상 기능을 되찾을 수 있는데요. 이후 식이요법과 약물을 병행해 완치율을 높일 예정입니다. 항문관 압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고 내지는 항문에 괄약근에 손상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들, 대표적인 경우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경우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 자체가 크게 효용이 없고 약물 치료 및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병행을 해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항문 질환이라고 하면 치질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식습관 변화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환자들이 호소하는 항문 질환의 종류들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항문에는 치질 외에도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요. 항문이 가려운 항문 소양증, 항문 주위에 농양이 생기는 항문 농양, 그리고 직장이 빠지는 직장 탈장, 그리고 항문에도 감염이 올 수 있겠죠. 바이러스나 헤르페스, 콘딜로마 같은 질환이 있고요. 그리고 항문 근근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이건 항문 자체는 어떤 이상이 있는데 항문이 우리하거나 항문이 묵직하거나 항문이 불편한 경우, 그리고 산모들한테 올 수가 있는 항문과 생식기와의 어떤 구멍이 생기는 직장 진루, 그리고 항문 주위의 틀에 뿌리에 염증이 생기는 모수동, 이러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올해로 19년째 대장 항문 전문의의 길을 걷고 있는 김민성 원장. 아직도 항문 질환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들을 대할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데요. 치질에 관한 진짜 궁금증, 김민성 원장과 속 시원히 풀어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몸은 뭐 여기저기 아프기 마련입니다. 항문 역시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어느 정도 시기가 흐르느냐, 대개는 우리가 한 3개월 정도로 보는데요. 3개월 정도 이상 증상이 때때로 간혹 나타나게 되면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항문 질환은 뒤처리를 덜 해서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항문을 세척을 더 열심히 한다든지 민감하게 반응해서 항문 세척을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질 수술 후에 재발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치질 수술 후에 재발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재발되는 경우는
정말 과도한 음주라든지 항문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수술 후에는 재발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만 잘한다면 재발 위험성은 없겠습니다. 치질 그리고 항문 질환은 겨울철이 되면 조금 더 빈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니까 항문 주위에 혈관 순환이 덜 되어 치질 발생 확률이 더 높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일반 다른 계절보다도 환자분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슷할 것 같지만은 실제 자욕을 하는 거와 자혼을 하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혼은 조금은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자욕이 항문 주위의 혈액순환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욕이 훨씬 항문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엔 내시경 센터를 찾았습니다. 이유 없이 항문에 출혈이 나거나 혈변을 보는 환자들의 경우엔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유받기도 하는데요. 항문의 문제가 아닌 혹시나 있을 염증성 장질환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나이가 50세 이상이거나 대장암 또는 대장용종의 가족력이 있거나 설사나 변비나 복통이 지속이 될 때, 변을 보실 때 혈변을 보시거나 점액변이 나오거나 대변 굵기가 감소될 때는 꼭 한번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오랜만에 병원을 찾은 박현선 씨. 치열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대장암을 발견한 케이스입니다. 처음에 저희 병원에 왔을 때 약간의 출혈, 복부 팽만감으로 왔습니다. 근데 대장 내시경 결과 한 1.5cm 정도의 용종이 발견돼서 용종 제거를 하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 대장암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1도가 돼서 복강경으로 대장암 절제를 하고 지금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 나가시는? 네. 항문이 찢어져 피가 나는 증상을 그냥 방치했다면 암을 초기에 발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검진을 쭉 해 나가시면은 이제 수술은 잘 됐고 회복도 이제 회복이 잘 되는 것 같고 그죠? 일반적인 생활하시는 데는 지금 큰 지장은 없고요. 네, 조심해서 먹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 지장 없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건 어떠세요? 네,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다니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이거만. 박현선 씨는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처음에 암 진단받고 너무 놀랬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가지고 거의 뭐 빠른 회복을 보이면서 일상생활에 많이 잘 복귀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잘 초기에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처음에는 본인이 치질, 항문 질환으로 찾아오셨으나 직장암이나 대장암이 발견된 경우도 그렇게 드물지는 않습니다. 치질은 통증이 좀 따를 수도 있고 가려움증이나 다른 분비물이 나오거나 하지만은 암의 경우는 3도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단지 암일 때는 초반에 피가 조금 날 수가 있습니다. 그 피가 약간은 탁한 색깔일 수도 있고 끈적한 액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맑은 색이든 탁한 색이든 항문에서 출혈을 하게 되면 병원에 오셔서 간단한 검사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틀 후 치액 수술을 받았던 김병철 씨가 퇴원 전 결과를 듣기 위해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통증도 심하지 않고 회복도 빨랐다는데요. 일을 하셔도 됩니다. 일을 하셔도 되고 샤워하셔도 되고 적당한 행동 다 하시고 무리한 운동이나 이런 거는 한 10일 이후 안 되는 거 한 가지 있죠 제가. 음주. 그렇지. 음주는 좀 자제합시다. 음주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2-3주 정도는 조금 자제하고.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 괜찮죠?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예. 우리 뒤편에 가려져 있다고 고통마저 가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숨길수록 더욱 깊어지는 병 항문 질환.
더 이상 혼자만의 고민으로 남겨두지 말고 당당하게 치료받아 삶의 질을 더욱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항문도 우리 신체의 일부분이라 어떤 질환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항문 질환으로 적극적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아직도 항문 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병원에 오지 않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항문은 배변을 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계와 같이 오래 쓰면 고장이 나듯이인데 기계도 조금 고장나서 곤치면은 잘 곤치겠죠. 여러분들 항문 질환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하셔서 삶의 질을 높이시기 바랍니다.